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볼 주제는 바로 데이터 거버넌스 프레임워크입니다. 요즘 정말 중요한 개념이죠. 조직의 데이터를 제대로 관리하기 위한 핵심 설계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모든 조직이 이 질문 앞에서 고민하게 됩니다. 데이터, 이거 잘 쓰면 정말 엄청난 기회를 주는 자산인데 관리가 안 되면 순식간에 골치 아픈 부담으로 돌변하거든요. 바로 이 딜레마를 해결하는 열쇠가 데이터 거버넌스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해결책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지금 어떤 현실에 있는지부터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겠죠? 바로 데이터 혼돈의 시대입니다. 한번 보세요. GDPR이나 우리나라 데이터 3법처럼 머리 아픈 규제는 계속 늘어나죠. 보안 사고 위험도 항상 있고요. 근데 더 큰 문제는 조직 안에 있습니다. 부서마다 쓰는 용어가 다르고 데이터 정의가 제각각이라 맨날 회의에서 싸우고 정작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는 어디 있는지 찾다가 하루가 다 가죠. 이게 바로 데이터 거버넌스가 없는 조직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제 이 혼돈 속에서 질서를 잡을 시간입니다. 그 해법이 바로 데이터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말 그대로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한 아주 명확한 청사진입니다. 데이터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라는 게 단순히 좋은 툴 하나 도입하는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데이터를 제대로 쓰려면 어떤 정책을 따르고 어떤 과정을 거치고 누가 책임지고 또 어떤 기술을 써야 하는지 이 모든 걸 아우르는 포괄적인 마스터 플랜이 필요한 거죠. 이게 바로 우리 조직 데이터 관리의 핵심 설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문장이 핵심을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명확성과 책임이에요. 이 데이터는 누구한테 물어봐야 하지? 이런 애매한 상황을 없애고 데이터에 관한 모든 일의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프레임워크의 심장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데이터 거버넌스는요, 서로 아주 긴밀하게 연결된 세 개의 기둥 위에 세워집니다. 바로 조직, 즉 사람, 그리고 프로세스와 기술입니다. 이 세 가지 기둥은 따로따로 놀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정말 톱니바퀴처럼 딱 맞물려서 함께 돌아가야만 제대로 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이 프레임워크는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럼 각 기둥을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첫 번째 기둥, 뭐니 해도 결국 사람에서 시작합니다. 아무리 비싸고 좋은 기술이 있으면 뭐 하겠어요. 데이터를 책임지고 관리할 사람이 명확하지 않으면 다 소용없는 거죠. 이 구조를 보면요. 데이터 위원회에서 큰 그림, 즉 전체 전략을 짜고요. 그럼 각 데이터의 소유자가 최종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 스튜어드가 매일매일 데이터를 돌보는 실무를 담당하죠. 마치 도서관에서 관장님이 책 전체를 총괄하고 사서가 책을 꼼꼼하게 관리하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자, 역할이 정해졌으면 이제 그 사람들이 따라야 할 규칙이 필요하겠죠? 그게 바로 두 번째 기둥, 프로세스입니다. 데이터를 다룰 때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약속, 즉 명문화된 규칙인 셈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고객이라는 데이터를 모든 부서가 똑같은 형식으로 쓰자. 이렇게 표준을 정하는 거죠. 그리고 데이터가 얼마나 정확한지 주기적으로 체크하는 절차도 만들고요. 이렇게 해야 데이터의 일관성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기둥이 바로 기술입니다. 앞에서 정한 역할과 규칙들, 사실 사람이 일일이 다 챙기려면 한계가 있잖아요? 이걸 실제로 돌아가게 만들고 또 자동화해서 확장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기술의 힘입니다. 데이터 카탈로그는 조직 내의 모든 데이터의 지도나 목록 같은 역할을 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바로바로 찾게 해주고요. 마스터 데이터 관리는 고객 정보처럼 가장 중요한 데이터의 기준을 딱 하나로 통일시켜서 혼란을 막아줍니다. 이런 기술들이 든든하게 받쳐주는 거죠. 여기서 데이터 계보, 즉 데이터 리니지라는 개념이 정말 중요한데요. 이걸 데이터의 족보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이 데이터가 어디서 태어나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 내 눈앞에 오게 됐는지 그 역사를 싹 다 추적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데이터의 출처를 아니까 당연히 신뢰도가 확 올라가겠죠? 자, 좋습니다. 조직, 프로세스,
기술, 이렇게 복잡해 보이는 프레임워크를 왜 만들어야 할까요? 이걸 구축하면 우리에게 실제로 어떤 이득이 있을까요? 이제 규칙이 어떻게 진짜 결과물로 이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할 것도 없이 더 빠르고 정확한 의사결정이 가능해집니다.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니까 리더들이 확신을 갖고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거죠. 더 이상 이 데이터 믿어도 돼? 하면서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두 번째, 운영 효율성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똑같은 데이터 여기저기 중복해서 만들 필요 없고요. 필요한 데이터 찾느라 허비하던 시간이 줄어들죠. 이게 다 조직 전체의 시간과 비용을 아껴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정말 중요한데요. 요즘 같은 시대에 데이터 관련 규제 한번 잘못 어기면 회사에 정말 큰 타격을 줄 수 있잖아요. 거버넌스는 이런 법적, 재정적 리스크를 막아주는 아주 든든한 방패 역할을 해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데이터 거버넌스는 한 번 구축하고 끝내는 프로젝트가 절대 아니에요. 조직이 성장하듯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진화하는 하나의 역량이라고 봐야 합니다. 보통 조직들은 이런 성숙도 단계를 거치게 돼요. 처음에는 문제 터지면 그때그때 수습하는 반응적 단계에서 시작하죠. 그러다가 점차 체계적인 역할과 프로세스를 갖추는 관리 단계를 거쳐서 마지막에는 거버넌스가 그냥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조직 문화로 자리 잡는 최적화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앞으로는 훨씬 더 흥미로워질 거예요. 인공지능이 알아서 데이터 품질 문제를 예측해주고 복잡한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하는 거버넌스가 표준이 되겠죠. 이처럼 기술이 발전하면서 거버넌스도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조직은 데이터라는 이 강력한 자산을 제대로 활용하고 다가오는 데이터의 미래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오늘 이야기가 그 준비 과정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